네,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여기 들어오신 분들, 애기들 연령을 제가 잘 모르니까요. 채팅방으로 몇 개월이면 몇 개월, 몇 살이면 몇 살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제가 그걸 참고해서 비중을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PPT를 공유를 할게요. 잘 보이시죠? 예. 행복한 엄마 프로젝트. 네. 그래서 그 내 아이 놀아주기 엄마 배움터 이렇게 제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엄마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쵸? 다들 일만 하시다가 예쁜 아기를 낳으셨는데 잘 키우고 싶죠. 이 아기를. 그쵸? 그래서 엄마도 엄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한 적이 없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생겼어요. 이제 내가 아기를 낳을 거야? 아니면 아기를 낳았어? 자, 1번은 아이와 놀아본 적이 없어.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조카든지 뭐 이렇게 뭐 그런 입장에서 본 거하고 내 아이가 낳은 거는 진짜 천지 차이거든요. 예. 그리고 친정 엄마도 너무 오래전에 아기들을 봤기 때문에 크게 애 보는 거에는 좀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지금은 더 이제 힘든 게 코로나로 인해서 독방 육아를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코로나 베이비도 많고요. 코로나 독방 육아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면 안 돼, 막 걸리면 안 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랑 공유도 제대로 못하고, 그쵸? 뭐 이렇게 비교도 못하고, 뭐 얘기도 못하고 이런 때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는 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내 아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중지시킬 수도 없잖아. 너 그만큼 좀 있어봐. 일단 지금 코로나 그만 있어봐.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넘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언을 좀 해드리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일단 엄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엄마, 엄마. 예, 그래서 본인들이 지금 다들 엄마니까 지금 들어와 계시죠 여기? 그럼 엄마라는 그 글자를 보시면은요,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나는 이 엄마라는 그 단어가 이 말이 나는 푸근하게 느껴지나? 아니면 이렇게 뭔가 잔소리하는 그런 엄마로 느껴지나? 하는 자기속에 있는 엄마라는 그게 글자가 있을 거예요. 나는 또 어떤 엄마 되고 싶나? 어떤 엄마? 나는 어떤 엄마? 애들이 뭐라고 어떻게 할까? 그쵸? 그래서 이 엄마라는 글자가 나는 어떻고 내 아이들은 어떻게 남겨질 건가 하는 게 그게 정말 이제 관건이죠. 제가 이제 신데렐라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요.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었고요. 그죠? 자, 그래서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당했죠. 어렸을 때. 그래서 그 신데렐라는 그 왕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를 보면은. 근데 이 신데렐라는 유일하게 공주가 아닙니다. 공주 시리즈에서. 이 신데렐라는요, 그냥 귀족이에요, 귀족. 예. 공주 시리즈에서 보면은 다른 뭐 백설공주, 뭐 자숲속의 장자는 공주 다 공주인데요. 이 신데렐라는요, 공주가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왕자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이제 그 나라의 이렇게 귀족들의 그 딸들을 초대를 하죠. 그 중에서 나도 가고 싶어요 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걸 품고 있다가 정말 기회를 만나서 신데렐라가 이제 궁전에 가게 돼서 왕자와 이렇게 춤추고 뭐하고 했는데 이 신데렐라의 외모가 이뻐서 왕자가 이 신데렐라를 선택했을까요? 에? 그랬을까요? 단순히 이뻐가지고? 너무 이뻐서? 예. 그 같이 춤추고 뭐 한다는 건요. 그 연회장에서 춤추고 뭐 한다는 건요. 얼굴만 보이지 않아요. 이야기를 하고요. 그 사람의 인품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왕자가 이 신데렐라를 대했을 때 사람이 인품이 되고 뭔가 인격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이 신데렐라가 어렸을 때 엄마를 잃었어요. 그러면 그 어렸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태어나서 아기 때부터. 그쵸? 그 엄마가 이 아이를 정말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키워놨습니다. 그 사이에, 그 아기 때. 예. 그래서 이 신데렐라가 역경이라는 거죠. 어렸을 때 계모와 언니의 구박에도 막 저 동화책을 보시면 다 괜찮잖아요. 그 이 신데렐라의 성품이. 그쵸? 그래도 구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만약에 자존감이 떨어진 친구라면요. 감히 저기 파티에 갈 생각을 못 해요. 그런 꿈을 안 꿔요. 그쵸? 그죠? 그래서 엄마의 자존감이 아이의 자존감으로 전이가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어떤 엄마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먼저 공부를 하시고요. 나라는 존재.
예, 우리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들어오신 분들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이거 듣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고요. 나를 좀 품어줘. 엄마로서. 아, 누구 엄마 정말 잘하고 있어. 좀 해줘요. 제발. 칭찬해줘. 나를 칭찬해. 수고했다. 너 정말 수고했다. 너 진짜 정말 잘하고 있다. 나를 좀 안아주고요. 나를 위한 좀 시간을 좀 줘요. 엄마로서 그런 여유가 필요하거든요. 5분이든 10분이든. 그쵸? 자, 왜 이런 여유를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놀이라는 거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요. 이 아이의 모습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이 아이가 웃고 있죠? 아, 자, 이 아이가 왜 웃을까? 엄마를 보고 웃는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 내 표정이 어때야 돼? 내 표정은 이제 환하게 활짝 이렇게. 그러면 나는 어떤 엄마여야 되냐?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어떤 엄마를 자꾸 말하냐면요. 완벽주의 엄마를 자꾸 찾아요. 그냥 우리는요 사람이거든요. 그쵸? 엄마들도 사람이고요. 그쵸? 그래서 이 완벽주의가 되지 못한 이 엄마의 자기 스스로 그걸 몰라 가지고 죄책감을 갖죠. 어때? 언제? 애기 잘 때.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잘해 주지 못해서. 그쵸? 그래서 그 완벽하지 않은 인간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건 그런 부작용이 생기게 돼요. 어떤 부작용? 우울증이 옵니다. 우울증. 자기가 못한 거에 대한 계속 막 "애가 좀만 뭐 잘못됐어?" 좀 이렇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감기 걸렸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어디 아플 수 있잖아. 그런데 모든 사람은 아이가 감기 걸리고 아이가 뭔가 했을 때 누굴 쳐다봐요? "뭐 했니?" 하면서 그쵸? 엄마 쳐다보죠. 엄마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막 자책해. 그럴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게 좀 쌓이다 보면요. 이 욕구가 아이한테 다 가게 돼요. 그래서 정말 나쁜 생각들 이게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아기 낳지 않으신 분들은 '아니 엄마로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지만 우리가 그런 나쁜 생각들 정말 그 다큐멘터리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정말 높은 정말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다는 등 뭐 그런 생각 있잖아요. 뭐 아이가 뭐 하루 종일 울어봐요. 그 우는 소리가 얼마나 커요. 계속 들어봐요. 진짜 이거 막 울지도 않았는데 환청 들리고요. 막 딱 울려. 막 그 데시벨이요. 우리가 땅 팔 때 하는 기계 있잖아요. 그 땅 다 읽을 때 하는 그 기계랑 그 데시벨이 똑같대요. 애 우는 소리가. 얼마나 그게 심하겠어요. 그쵸? 정말 다른 집에서 신고할 정도로 그렇게 크게 울기도 하고 막 정말 원인을 몰라. 이유를 알 수 없어. 그쵸?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 또한 내가 정말 그 완벽한 그 모습이 돼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서적과 뭐 신문 기사와 여러 가지 그냥 유튜브와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있잖아요. 그거를 요구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그거 내려놓으시고 제가 요거 한번 보여 드릴 텐데 이게 부모 공부라는 책을 쓰신 작가분이세요. 예. 엄마는 뭐뭐다 라는 걸 적어보라고 얘기했어요. 엄마는 아이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엄마 1년차. 엄마는 아이에게 화를 내면 안 된다. 엄마 3년차. 엄마는 외출을 자제해야만 한다. 엄마 5년차. 아이고. 엄마는 항상 아이들 옆에 백이 중요해야만 한다. 엄마 11년차. 엄마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야 한다. 엄마 8년차. 자, 요거는 이제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되고요. 책도 있습니다. 부모 공부라는 책. 아니야. 자, 그래서 너무 그런 완벽함 이런 거 이제 추구하지 마시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생각하시고 그 대신 제가 원칙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간단하게. 그래서 여기 연령이 되게 많고 다 계열수별로 다 다르고요. 다 그때마다 다 이제 아이 발달 과정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아무튼 놀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은 아기 때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다 놀이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어른들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나의 그런 여가 시간이. 이게 신체 발달뿐 아니고 인지, 정서, 이런 사회성, 뭐 언어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아이가 부모와 의사소통을 진행하는 그 과정에 그 놀이 속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청소년 되고 뭐 됐을 때 아이가 엄마한테 지금 고민을 말하지 않는다 하는 거는 그 어렸을 때 엄마가 이 아이랑 어떤 관계였는지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하고 미국 분들하고의 이제 비교 실험을 한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낱말을 주고 나열하는 거를 이제 했는데 미국 엄마하고 한국 엄마는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릴게요. 이 궁금증에 해답을 찾기 위해 초등학교 3, 4학년 자녀를 둔 한국 엄마 10명, 미국 엄마 10명을 대상으로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해보려 합니다. 동서양 아이들 어휘가 어느 정도까지인가 이제 그거 테스트를 좀 하는데 뒤섞인 단어를 재조합해 푸는 단어 퍼즐 게임. 엄마들은 동서양 아이들의 어휘력 테스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모두 3개의 단어가 제시되고 아이들이 문제를 잘 풀지 못할 때 동서양 엄마들의 반응을 비교 관찰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 한국 엄마들은 직접적인 힌트를 주어서라도 아이들이 맞힐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나라 어머님들은 어떤 성취의 과정보다는 성취의 결과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간에 그러니까 얘가 어떤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게 옳은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그래서 애들이 생각하는 과정을 이제 방해한다든지 오히려 지가 가는 그 자연스러운 흐름. 자, 예, 대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놀이의 이제 4가지 원칙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게 지금 여기 지금 단어 그 나라는 데에도 그 엄마의 성향들이 다들 나오시잖아요. 다들. 예, 그죠? 자, 그래서 자녀와 놀면서 신경 써야 될 거. 내가 이러고 있지는 않나 하면서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아이와 놀 때에는 아이한테 집중한다. 이게 우리가 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내가 뭐 진짜 1대1로 이렇게 남편과 뭐 아니면 누구 손님과 이렇게 이제 놀고 있어. 예. 그러고 있을 때 조금 이제 뭐 이렇게 지루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핸드폰 쳐다보고 뭐 갑자기 일어나서 뭐 설거지를 한다는데 뭐 이러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그죠?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이랑 있을 때 엄마들이 쉽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쪼끔 지루해. 엄마랑 수준이 안 맞잖아요. 그럼 엄마도 뭐 지금 해야 할 게 있고 뭐 갑자기 전화가 왔다든지 뭐 카톡이 왔다든지 그러면요. 그냥 서스름 없이 이렇게 그래 놀아." 이러면서 핸드폰을 쳐다본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거 없나?" 뭐 이렇게 하면서 딴짓을 하는데 애가 다 알아요. 아이가. 예. 아이가 다 알고 이렇게 분명히 나는 엄마랑 같이 놀고 있어요. 엄마 이렇게 마주 보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어딜 가. 그런 경우 많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한테 허락 받고 일어나세요. "엄마 잠깐 저기" 밥 먹다가도 숟가락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그럼 엄마가 갑자기 가. 숟가락 가지러. 예. 혼자 단둘이 있을 때 그렇거든요. 그럼 애는 갑자기 황당한 거죠. 엄마가 나랑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등을 돌려. 그러면 어때요?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엄마가 지금 떨어졌으니까 "숟가락 갖고 올게." 아이 말 아직 못 하고요. 아직 뭐 못 해요. 근데 다 알아요. 그래서 항상 뭔가 그런 상대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게 그 안에 있어야 된다, 놀이할 때. 예. 뭐 좀 쏟았어. "어우 얼른 저기 화장실도 뭐든 갖고 올게. 엄마 이거 닦아 줄게." 하고 일어나든지. 그쵸? 예. 그래서 상대방의 이런 아이의 동의가 좀 있으면은 걔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겠죠? 그래서 부모가 자신과 놀이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거를 아이가 알아버리게 되고요. 이럴 경우에 아이들은 부모가 나랑 놀아주지 않았다고 생각한대요. 충분히 만족이 안 돼. 자기가 존중이 못 받았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충분히 만족감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놀이를 했어도 놀이한 것 같지가 않고 충족이 된 것 같지 않고 엄마랑 같이 있어도 같이 있는 느낌이 아니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 잘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예. 자, 다음. 자, 놀이는요. 누가 주인공이냐면요. 아이가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놀이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과 느낌이 막 그 마음껏 거기 안에서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엄마나 이렇게 아빠가 놀아줄 때 "야 이렇게 해 보자. 야 저거 해 보자." 엄마가 그걸 이끌어가는 분들이 있으세요 가끔. "야 요거 요렇게 해 봐." 하면서 알려주고 막 이렇게. 근데 애가 자기의 생각과 느낌 자기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되나요? 좀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쵸? 예.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놀이를 할 때에는 끊임없이 이 아이가 스스로 그냥 할 수 있게끔 그냥 나는 그냥 주인이 아니야. 주인공이 아니야. 그 시간에 주인은 이 아이예요, 아이. 걔가 하자는 대로 내가 따라가 줘야지 정말 나중에 사회적으로 나갔을 때도 얘가 뭔가 이끌고 하는 그런 주도적인 인물이 되고자 원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엄마가 주도를 하고 있어. 아빠가 주도를 하고 있어. 그러면 그 놀이가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좀 생각을 하시면서 누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나, 이 놀이에서. 그쵸? 누구 생각대로 지금 놀고 있는지. 괜찮잖아. 놀 때는 뭐 마음껏. 그쵸? 우리가 칼 갖고 총 갖고 노는 거 아닌, 위험한 거 아닌 이상은 그래 할 수 있거든요. 놀이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표현하고 이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자꾸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어떤 놀이든 상관이 없어요. 풍선이든 뭐 그림 그리기든 그 어떤 놀이를 해야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놀이가 지금 주인공이 누구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다음. 자, 놀이를 수정해 주지 마세요. 자, 놀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자기 감정, 욕구, 생각. 우리도 그렇죠. 그죠? 그걸 자기가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판을 열어주는 거예요. 놀이하는 시간에는, 그 시간에는. 제가 주인이라 그랬죠? 이 아이가 주인공이고 자기 원하는 대로 그 시간을 해줘야 되는데, 무의식 속에서 뭔가 이렇게 갈등과 이렇게 소망, 뭐 자기가 원하는 거, 이런 거, 좀 갈등하는 거, 좀 생각하는 거, 그런 거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갑자기 놀다 말고, 그렇게 하면 못 써. 그런 마음을 하면 안 돼. 막 엄마가 막 수정해줘. 막. 얘 지금 놀면서 자기의 나름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우 현실적인 그런, 특히 뭐 엄마든지 아빠든지 이렇게 했을 때 애가 자기가 주인공이고 자기가 주인인데 뭔가 이 스포츠나 이런 게임에서 룰이 중요하다. 야, 너 그렇게, 네가 졌으면은 네가 벌을 받아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 게임에 뭔가 있어야 되면서 막 강요를 하고 막 이렇게 고쳐주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으신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나중에 정말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전혀 그 놀이는 그냥 놀이로 끝나시고요. 뭐 만약에 뭐 이렇게 장난감 갖고 싸움 놀이를 해. 얘가 사람을 친다든지 뭐 이러면은 그거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주시지만 장난감끼리 서로 로봇끼리 이렇게 싸우는 놀이잖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그쵸? 그래서 제발로 쟤 너무 폭력적인 거 아니야?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러운 싸움 놀이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냥 현실에 맞게 막 수정해 주려고 하고 고쳐 주려고 하고 그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얘가 놀이를 통해서 욕구를 좀 풀 수 있게 마음껏 할 수 있게 제약 안 둬도 됩니다. 그 시간에 그런 거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구분을 하시면서 하면 된다. 나는 그랬었나? 예, 그러고 있나?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놀이할 때 꼭 정말 엄마분들은 이제 학습을 하고 싶어 하세요. 예. 그래서 이 지금 동그라미 나와 있죠? 막 노는데도 얘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막 하고 있는데도 "어머, 이 노란색 동그라미 봐봐라. 노란색 동그라미." 막 강조를 막 하지 막. "어머, 이 빨간색 세모 봐봐라. 빨간색 세모." 막 이러면서 "이거 무슨 색이라고? 이거 무슨 뭐라고? 이거 영어로 뭐라고?" 자꾸 하긴 해. 자꾸 막 걔가 그걸 더 알았으면 좋겠어, 그 시간에. 그죠? "자, 이거 한번 세 볼까? 1, 2, 3, 4."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블록을 세우는데도 막 나와 막. 그게 하고 싶어. 막 욕구가 막 나와 막. 애가 막 똑똑하면 좋겠고 막 그쵸? 예. 그래서 그러면은요. 그치. 그러면은 얘가 이게 지금 노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도대체. 그쵸? 놀이는 그냥 놀이로 좀 끝내면 좋겠다. 그래서 자발적이고 진짜 즐거움이 막 동반된 그런. 근데 학습은 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그런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놀고 있으면요. 자꾸 얘는 정말 지금 다른 상상의 세계에서 뭔가 놀고 있는데 자꾸 엄마가 끼어들어 가지고 물어봐. 질문을 자꾸 해. 예. 지난번에 이거 엄마랑 같이 봐봤잖아. 저기 책에서 같이 봤잖아.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예. 그럼 얘가 지금 자기가 놀면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자꾸 끼어드는데? 그거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놀이할 때는 가르치지 마시고요. 엄마가 학생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가르치는 그런 놀이가 있다면은요. 내 아이가 선생님이고요. 엄마는 학생입니다. 예. 그래서 시키는 대로 그냥 하세요. 그냥. 그리고 아이가 뭐 얘기하잖아요. 퓨 날아갔네. 뭐 이렇게 하죠. 그럼 엄마도 퓨 날아갔어. 막 이러면서 그냥 따라하세요. 그냥. 그러면 애가 자동적으로
엄마 이거는 뭐고 지금 어디를 날아가고 있고 더 자기가 단어를 붙여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거기다 대고 자꾸 단어를 붙이면요. 애는 이제 앞으로 생각을 안 하겠죠. 엄마가 생각해 줘야지. 엄마가 밥 떠먹여 주듯이 똑같죠. 그 놀이도. 자,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이가 놀이를 통해서라도 더 하나라도 알길 바라는 그런 마음의 의도적인 학습을 계속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습과 놀이는 다르다는 거. 그리고 놀이가 학습이 되는 순간 그 본질이 사라지고 그쵸? 놀이가 더 이상 흥미롭지 않고 즐겁지 않고 그쵸? 그래서 혼자 있으면 너무 심심해. 같이 있어도 심심해. 집안에 있어도 심심해. 나가도 심심해. 뭔가 재미가 없어. 욕구가 풀어지지 않았으니까 계속. 그쵸? 계속 징징대고 계속 와서 붙고 막 이렇게 혼자서도 이렇게 놀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애착이 제대로 돼 있으면은 엄마가 옆에서 설거지하고 있더라도 혼자 노래를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해요. 막 말을 하면서 하고 그게 정상이거든요. 예? 근데 말을 안 하고 뭐 그냥 뭐 이렇게 있어. 어쨌든 뭐 게임을 하든 뭐 하는데 말을 안 하고 있어 얘가. 그런 상상의 날개를 펼치지 않고 있어. 그거는 엄마가 만들어 줬다. 놀이할 때. 엄마가 얘기해 줬다. 엄마가 놀이를 주도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요 4가지 오늘 좀 말씀드렸죠? 이렇게 고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놀잇감은 진짜 많이 필요 없어요. 집에 뭐 장난감 많이 필요 없고요. 그런 거 필요 없고 요 원칙들로만 기본적으로 해서 자기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주시면은 걔는 정말 그 시간에 진짜 스트레스 완전 해소되고 그쵸? 그래서 다른 친구들 만났을 때에도 주도해 가면서 놀을 수 있는 "야 이거 해 보자. 우리 저거 해 보자." 이렇게 제안할 수 있지 않겠어요? 놀 때? 그쵸? 어린이집 갔을 때 엄마랑 그렇게 놀았던 친구라면은 건강한 놀이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고렇게 기본으로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는 그럼 마냥 그냥 얘가 원하는 대로만 해 주냐 그거 아니고 그쵸? 우리가 선을 그어 줄 때는 또 선이 있죠. 그래서 그 이제 훈계와 훈련 요 부분을 제가 인제 얘기를 해 드릴 건데 나이대별로 좀 달라요. 그쵸? 그리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아이한테 화를 낼 건지 훈계를 할 건지 정하라고. 결정하라고. 고런 부분 그쵸? 내가 막 얘를 교육하겠다고 훈계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상 화를 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 감정에 의해서. 그쵸? 이 상황에서 내가 얘를 혼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그거가 인제 구분이 안 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그게 모호하면요 아이들의 정서가 불안정해요. 잡아 줘야 될 때 잡아 줘야 되고 좀 풀어 줘야 될 때 풀어 줘야 되는데 잡아 줘야 될 때 잡아 주지 않으면 더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거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네. 이상입니다.